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프레이저 보고서란 영상은 박정희 정권 중 5.16 군정과 3공화국 60년대 이야기만 다루고 있음. 한국의 중공업 성장 시기인 70년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음. 그 영상이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60년대 상황은 분명히 미국이 코치를 한 건 맞음. 헌데 오늘날 한국 경제의 발전은 70년대 중공업 성공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프레이저 보고서 원문 181페이지에도 70년대 들어서 미국 지원 미미했다고 분명히 기록함. 박정희가 남로당 동료들 명단 넘기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주장하지만 박정희가 동료들 밀고 했다면 왜 무기징역을 받았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로당 이재복의 비서가 명단을 넘겼고 그래서 김종석, 박정희 등 군인들이 체포된 게 역사적 사실. 미군 하우스만이 박정희, 박원석, 김종석 일본 육사 졸업자들만 구명운동을 했는데 사형시키기엔 아깝다고 보고 김종석만 전향 거부하고 박정희와 박원석은 숙군 작업에서 살아남는다. 박정희란 인물은 단지 중공업 성장 때문에 당시 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한 건 분명 아니다. 일단 박정희 등장부터 보면 5.16 쿠데타라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5.16 반대를 하지 않았고 4.19를 군인들이 단죄를 해줬으니 그래서 군사 쿠데타에 반대 시위를 안 했던 것. 4.19로 등장한 장면 정부는 4.19 발포자 정치 깡패 등 솜방망이 처리로 일관.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반정부 시위를 했고 이에 못 이겨서 장면 총리는 재심한다고 약속. 허나 3.15 부정선거 개입한 군인들 쳐낸다는 정군 약속은 지키지 않음. 그래서 군인들이 골기한 거고 국민들은 차라리 군인들이 4.19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하고 반대를 안 했던 거고 군인들이 서민들 괴롭히던 정치 깡패들도 그냥 소탕시켜주고 하니까 박정희를 지지했던 것임. 쌀 품종 개량도 정부가 나서서 쌀 자급률을 높임. 서민들 쌀밥 먹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부터. 그전은 보리밥, 수수, 조밥 이런 걸 먹었음. 쌀을 극빈증도 먹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를 국민들이 전폭 지지했던 것. 박정희는 서민들에게 쌀을 보급해준 대통령이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민족문제연구소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보자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경제를 키웠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영상은 주로 60년대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인 중공업이란 단어는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 딱 2번 나오는데 그마저도 오히려 중공업을 미국이 경고했다는 말만 되풀이.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이 60년대 베트남전에서 고전한 후 반전 여론 등으로 70년대부터는 아시아 정책이 바뀌게 된다. 아시아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 러시아와 화해 정책 전환. 대탕트 냉전화의 시작이 1970년대부터 1969년 닉슨 독트린 후 미국은 한국, 대만, 베트남의 미군 철수 계획 통보를 했음. 1971년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한미 7사단을 일방적 철수시킨다. 베트남에서 대신 피 흘리고 싸운 게 한국인데 박정희 정부는 매우 당황했고 한국은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필요성이 부각된 시기가 70년대. 유신이 선포되고 자주국방의 총력. 한국이 자주국방한다면 일단 북한,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부정적이겠고 동맹국인 미국, 일본은 과연 좋아할까? 미국은 남베트남처럼 미국산 무기들로만 방어하길 원하지. 한국이 무기 자체 생산은 글쎄. 지금도 4대 기술, 스텔스 기술 돈 주고 달라고 해도 절대 공유 안 하는 게 미국. 일본도 육상 전략은 반대 안 하겠지만 미사일 같은 건 당연히 반대하고 바로 방해 공작. 미국과 일본은 딱 북한 수준으로 한국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 자주국방을 위해선 박정희는 유신헌법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들고 나온 걸로 볼 수 있음. 방해꾼들이 많으니 파키스탄도 대통령 2명 주변국 방해로 사망하면서까지 핵무장함. 유신 선포 후
탱크 만들려고 중공업이 추진됨. 당시 한국이 중공업 한다니까 미국은 물론 국제금융도 경고 보냄 아직 무리라면서. 실제 당시 한국이 중공업 할 단계는 아닌 건 맞다. 경공업부터 기초를 쌓는 게 순서. 자주 국방이 시급하다 보니 정부가 중공업 선언하고 밀어붙임. 거의 도박에 가까웠다고 봐야 함. 박 정권은 자동차 국산화 추진하면서 현대를 적극 밀어줬는데 대신 현대 보고 탱크도 같이 만들라 한 것임. 현대가 국산 탱크 자동차 최초로 만듦. 당시 미국은 현대 포니원을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 거절함. 포니원은 중동과 남미에 수출함. 70년대 미국은 한국의 가발, 섬유 등 주로 경공업 부분만 많은 수입을 했지. 중공업 제품을 처음부터 받아준 건 분명 아님. 70년대 당시 한국 총수출 대상국을 보면 미국보단 중동이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당시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일본은 한일협정 후 한국을 경제적 예속관계로 만들려고 했던 건 맞음.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경제적 예속관계로 만들었는데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게 목적. 여기서 잠깐. 박정희를 친일로만 매도하지만 그의 집안은 골수항일 가문. 아버지가 동학농민 출신으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하자 봉기했다고 하고 형 박상희는 그 유명한 신간회 활동함.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을 김창숙과 더불어 이끈 게 박상희임. 여운형 계열 좌파 독립운동가라 박정희도 침묵을 한 거지만 형은 일제시절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고 블랙 가문이라 교사직 관두고 늦은 나이에 만주군에 간 걸로 보여짐. 그런 박정희의 속마음은 일본에 대해선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봐야 함. 박정희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국방 뒤처져 있던 한국을 일본 북한만큼만이라도 국력을 키워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일협정 때 담화문을 보면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세를 갖춰야 우리도 동맹으로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발언함. 과거사 반성하라는 소림. 박 정권 때 일부 정치인들이 집요하게 일본 영화 문화 개방 시도했지만 박정희는 오직 산업에 필요한 것만 받았고 교과서에선 반일 교육함. 쌀수탈 등장이 70년대부터임. 그전은 쌀수탈 쌀수출 같이 표기함.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냅둘 수 없던 게 박정희였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경제적 예속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선진 기술을 빨리 한국에 도입시킬 수 있는지가 당시 70년대 박 정권의 과제였다고 봐야. 당시 박 정부가 손잡았던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였다. 미쓰비시 하면 전범기업으로만 알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공중분해시킨 상태였고 일본 정계하고는 그전보단 덜 밀착 상태의 기업. 당시 한국은 자동차 탱크 관련 기술 습득이 먼저였기 때문에 미쓰비시를 전략적으로 고른 거라 볼 수 있음. 미쓰비시는 자동차가 주력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없던 기업도 아니고 분명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 것. 미쓰비시 각종 기기들 자동차 기술 등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포항제철도 사실 미쓰비시의 기술이 많이 들어온 것. 당시로선 공중분해 상태였던 중견기업 미쓰비시도 한국 경제 성장을 발판 삼아 제도약을 노리고 있었고 서로 윈윈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 한국 자동차 기술은 미쓰비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건 사실. 만약 당시 정부가 토요타나 닛산 이런 기업을 골랐다면 오늘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없었을 것. 자동차가 주력인 회사가 기술 내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 물론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과 손잡았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공업 기술이 시급한 당시 상황에선 악마고도 손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 함. 현재 현대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는 거의 100% 국산화를 이룩했고 아직도 다른 기초 소재 부품 등은 일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초창기 기초공사와 그래도 국산화를 착실하게 추진한 건 인정해야 할 것임. 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까지 견뎌내면서 박정희는 일본 산업을 베껴서 중공업 성장을 이뤄냈지만 뒤로는 탄도미사일 만들고
핵 개발까지 하는 배짱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역시 강대국 놀이터인 한반도에서 그런 깡따구는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그는 1978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바로 1년 후 오른팔 김재규의 암살. 베트남 참전으로 어렵게 미국에 얻은 M16 소총 생산 라이센스. 박정희가 매우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음. 미국은 소총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생산 허가를 내줬지만 그걸로 K2 소총 만드니까 미국은 표절 소송. 물론 70년대 미국 대통령 닉슨 카터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들로 평가받고 있지만 심지어 간첩 소리도 듣지만 박정희는 그에 맞서서 자주 국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60년대 초 1년 예산을 미국의 원조로만 짰던 그런 국가도 아니었던 한국. 자립경제 자주 국방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비로소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박정희의 과오라 인식되는 야당 탄압.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대탕트. 1970년대 박정희는 사실 장기 집권하다 보니 좌우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반대파들을 많이 만들었고 하나회도 사실 윤필용 사건 때 군복먹였기 때문에 대처관계.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극탄압받았던 야당이 후에 권력을 잡으니 당연히 박정희는 디스되는 것이고 역사를 잘 모르는 2030들은 선동당하고 한국을 국가로 만든 박정희. 더 이상 과오만 묻는 건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라고 본다.